안녕하세요. 4조의 조장인 천재현입니다. 저희 조는 글로벌 사회와 교육 이슈에서 행복에 관한 주제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 총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맨 처음인 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시간 내서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학 졸업 전에 종강하고 시간이 조금씩 남을 때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게 되면서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전에 해외여행을 다닐 때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국내 여행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와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다녔고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여름에 갔던 제주도 여행입니다. 차를 렌트하고 숙소를 잡았던 거를 제외하면은 어디 갈지, 어디서 밥 먹고 뭘 먹을지 아무것도 안 정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단순하게 드라이브 하다가 해변가에서 경치가 좋은 카페 들어가서 바다 좀 보다 나오고 그냥 맛있어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전시한다는 표지판만 보고 전시를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강박관념 가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아오다가 여행을 가서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도 몇 년도에 뭐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연도에 갔던 어느 계절에 갔던 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거창하게 멀리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1박 2일 아니면 당일로 바다를 보러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냥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간단한 여행이라도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여가입니다. 행복에 관한 그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여가입니다. 모두들 각자 좋아하는 취미나 유흥거리가 있으실 텐데요. 이게 또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취미나 유흥거리를 모두 여가라는 큰 틀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결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여가 시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제가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자유로움과 편안함에서 오는 만족감이 저를 행복하게 느낀다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같이 게임하면 느껴지는 우정과 친근함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받는 것을 실감하거나 보살핌을 받는 것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소설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하며 그런 편안함에서 만족감을 느끼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이런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인간관계로 행복에 다가가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관계, 친구관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곁에서 날 믿어주는 가족과 함께 할 때는 가족여행을 갔을 때, 재밌는 예능을 보며 같이 웃을 때, 같이 저녁을 먹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줄 때 행복합니다. 가족과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진실된 모습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곁에서 내 행복을 빌어주는 연인과 함께 할 때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얘기할 때, 자기 전에 전화할 때,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을 알아볼 때,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때 행복합니다.
연인과 있을 때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베프이기에 모든 모습에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곁에서 내 행복을 응원해주는 친구와 함께할 때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때, 힘들고 걱정이 있으면 위로와 조언을 건네줄 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얘기할 때, 같은 관심 분야를 얘기할 때 행복합니다. 친구와 있을 때는 가식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르기에 나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애인과 이별을 마주했을 때 혹은 친구와 멀어졌을 때 모르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좋지 않은 감정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인간관계는 나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과 행복만 생각해야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음식입니다. 네 번째 주제인 음식입니다. 음식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또는 피곤하고 지칠 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음으로써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바가 12시에 끝나서 살짝 출출할 때 가게 사람들과 감자탕에 술 한잔 하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 수요일 같은 경우 수업이 연강으로 인해 5시까지 밥을 못 먹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엄청난 양의 폭식을 할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좋아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맛집 탐방을 하거나 유명한 식당의 대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공부입니다. 5번째 공부입니다. 대학은 대학생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입증되는 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이 대학을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학자금 위기가 커지고 고용시장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부가 아마도 다른 어떤 변수보다 성인이 전제의 미래의 행복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행복은 자신의 삶을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됩니다. 대학 학위를 갖는 것이 행복이 다른 원점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건강 결과, 더 안정적인 그런 생활 및 수명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how your future happiness with your study. 여섯 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반려동물입니다.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데려오게 된 것은 2009년으로 강아지가 단지 귀여웠기 때문이었지만 당시 맞벌이 가정의 외동이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강아지가 함께 하게 되면서 빈자리를 채워주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강아지는 가족들과 함께 잠옷을 맞춰 입고 제가 다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항상 곁에서 머물러 주었습니다. 또 산책이나 운동, 피크닉 같은 활동을 함께하며 여전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활동입니다. 7번째 활동입니다. Fun activities in college and university.
대학은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잠을 자려고 하는 휘어러 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학생을 위한 재미있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의 대학에서 재미로 한 일을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밤을 보내거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회한 재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특히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이라면 더 이상 의심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위해 할애를 찾아야 합니다. 캠퍼스 위치를 고려하여 학생과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을 파악하는 것, 산에 기반을 둔 대학을 래피팅과 하이킹과 같은 활동을 용기 내서 할 수 있고 해변가의 대학을 바다에 위에 배구 경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인지 마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대학 도시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에 제점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관리 기술을 연습하여 클럽, 피트니스 수업 및 베이킹과 같은 활동이 더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매일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을 바랍니다. 8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행복에 관한 8번째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감사 인사나 감사 편지 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감사에 대한 사례로 그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하는 요양원에서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주로 맡아서 도와드리던 어르신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 어르신분들이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샌가 제가 군대를 가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거나 감사 편지를 주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했을 때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또한 저녁 이후에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 다운 근무자에게 감사 인사와 사례를 받았거나 혹은 점장님이 저에게 일을 잘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저를 더 챙겨주실 때 저는 이럴 때 감사 인사 받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운동입니다. 9번째 운동, 그 중에서 걷거나 등산하는 것을 통해 행복에 다가가는 것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일을 하며 얻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는 번아웃이와 자신의 삶에 대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등 의문이 들며 수면장애와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특별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걷기와 등산으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를 보며 귀여운 아기를 보며 길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보며 그림 같은 풍경들을 보며 환하게 떠있는 달을 보며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음식점을 지나면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느끼며 걸을 때 행복합니다. 또 마스크가 필수인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이나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마스크를 벗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시골에 가서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정겨운 풍경들을 보며 혹은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만 느낄 수 있는 공기와 야경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생각들은 접어두게 되고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성취감과 정상에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뿌듯함 등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10번째 주제는 취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구나 점점 취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4학년들 중에 취업계를 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취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국가고시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국가고시를 잘 봐서 잘 붙는다면 거의 졸업과 동시에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취업에 대한 압박이 슬슬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 어디에 취업할지, 그곳에 가려면 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준비한다고 해서 당장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 같은 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기공학과의 경우에는 거의 대학을 오면서 과를 고를 때부터 갈 수 있는 길을 정해놓고 학교를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여유로 인해 되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는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주제는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11번째 주제인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행복의 크기가 있을까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행복하지만 1호선이 연착 안되고 제 시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행복에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내내 떠올리려 노력했던 아주 오래된 노래의 제목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가깝지도 않고 각별하지도 않은 사람이 큰 의미 없이 툭 뱉은 말 한마디에서 오랜 고민의 정답을 발견할 때, 또 억지로 떠밀려간 나간 약속 장소에서 앞으로 오래 보게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계획하지 않은 행동에서 얻은 작은 수확물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행복의 기준이 소소하다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삶이 윤택해질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봉사입니다. 12번째 주제는 봉사입니다. 제가 봉사에 행복을 느끼게 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책 정리 및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순 책 정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심을 풀고 각자 원하는 책을 들고 와 읽어달라고 하였고, 책을 재밌게 읽어줄수록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독거노인분들의 댁에 방문하여서 치매 예방을 위해 연산이나 그림 및 색칠 등 간단한 놀이를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어르신들께서는 놀이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더 높은 수준의 놀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놀이를 반복할수록 학습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고, 제가 자주 방문할수록 기다리시고 또 손주가 찾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으시다면서 과일이나 간식을 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치매 예방을 도와드리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 자체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방문 봉사를 한 거에 대한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저는 봉사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봉사를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4조의 주제였던 행복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